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곳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 있는 곳이나 대규모 건축물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본의 한 명문 고등학교의 교무실. 무언가 상담을 하고 있는 듯한 여학생과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무언가 과열되는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무언가 결심한 듯 선생님은 여학생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걸 들은 여학생은 짜증이 나지만 받아들인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결국 선생님은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여학생에게 전하고 그걸 받아들인 학생은 종이를 받고 그 자리를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과연 이 학교에서 무슨 일로 말이름을 한 것인지 이 학생의 사연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인 야나기하라 미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오늘 저의 승전보를 알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저의 여러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과 러시아 혼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인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곳에서 꽤나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선생님에게 이쁨을 받고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이한 외모와 성적 때문에 유명해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게 유명세가 생기다 보니 원치 않게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의 관심을 즐긴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저에겐 원치 않은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과신하게 되는 잘못된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이런 저의 특징을 살려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부터 시작된 생각은 결국은 연예계까지 흘러갔고 그렇게 일본부터 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까지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들은 저랑 맞지 않았지만 확실히 한국의 문화는 너무나 멋있고 좋았죠. 그렇게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지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저를 따르는 아이들에겐 궁금증을 유발한 것인지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저와 같이 한국을 알아가는 중이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동호회처럼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고 있었고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는 듯 하다가 결국은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알게 되는 사태가 되었죠. 다행히 허가되지 않은 그룹이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불량 서클은 아니고 무언가 지식을 탐구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좋게 봐주고 넘어가 주었지만 한 분의 선생님은 그런 것을 아니 꼽게 보이셨는지 우리 그룹의 해체를 명령하셨죠. 교칙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교칙 때문만이 아닌 본인의 신념 때문에 우리 그룹을 해체시킨 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건 너무 대놓고 티를 내서였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게 모르게 저에게 창피를 주시기 시작하면서였는데 처음엔 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창피를 주는 방법을 보고 알게 되었던 건데 제가 그 그룹을 만들었다는 누명을 만드셨고 매국노라고 친구들에게 저랑 어울리면 안 좋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수업을 하는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본은 사과를 하지만 안 한다고 우기고 있다.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한국이 미국에게 부탁을 해서 이미 전쟁이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 숙식도 해류, 원전수 방류도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춰서 무작정 비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냐면 그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메타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때까지 폭력을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그전 세계에 한류가 유행하는 건 거짓이며 그렇게 보이려고 년 한국의 많은 방송사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거나 읽은 적이 없었으니 그래서 가슴 한켠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내수익 인가하는 그런 의심이 말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놀랍도록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서점의 베스트셀러 쪽을 가게 되면 수많은 험한 적이 있다는 거였고, 거기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끔씩 교무실의 선생님 자리에서 보이던 수많은 책들 중 반 정도는 여기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들이었고, 선생님은 항상 같은 사이트만을 보고 있던 거였죠. 아직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날로그하시고, 정보의 검색을 절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죠. 제 의심은 그렇게 확신이 되었고, 선생님과는 한번 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저는 손을 번쩍 들었고,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구슬려 볼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이야기를 묵살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거기서 선생님의 말이 거짓이란 걸 밝혀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선생님은 당황하셨는지 어버버거리셨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습하라는 소리와 함께 저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의 첫 마디는 한국을 가는 것. 선생님의 첫 마디는 한국을 가는 것. 목숨을 갖고 도박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국가에 선진국 사람이 가게 되면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너에게 달려들고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원전수 방류로 인해 일본 사람들을 정말 극도로 혐오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한국을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냐고 화를 엄청나게 내시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질 수 없었고,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30분가량을 하다가 선생님은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죠. 정뜻이 그러면 한국을 가라. 그 대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활동을 하는 시간,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에게 제출을 해라. 외모적인 이점을 활용해 일본인인 것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일본 사람인 것을 밝히고,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뷰하라고 하셨고, 그걸 그대로 적어서 저에게 주었으며, 저는 그것을 들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명 세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소문이 났고, 저희 그룹 아이들과 저를 지지하는 팀을 제외하고 꽤나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견과 같이 하는지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듯한 행동을 많이 보여줬죠. 저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빨리 한국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일주일간 안 나가고 곧장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싸워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혼자서 한국을 다녀온다는 게 걱정이 심하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이상할 정도로 승부욕이 과하게 붙어서 물러서지 않고 싶었죠. 그렇게 부모님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안전하게 다니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국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부모님이 배웅을 해주시면서 도쿄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셀카봉을 들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시작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깨끗한 공항에서 제 얼굴이 핸드폰에 깔끔하게 잘 담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저희 보호자를 해주실 분을 만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살짝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한국은 지진에 있어선 안전구역일 테니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구경만을 했죠. 선생님의 모든 말이 틀렸다는 걸 말이죠.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님에게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기 위해 꽤나 큰 소리로 일본어로 통화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일본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다는 선생님의 말은 거짓이란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부터가 선생님이 말하는 극단적으로 일본을 혐오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시작이 되었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용산의 유명한 이태원을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인데 외국처럼 느껴졌죠.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 전통 음식점 등 아무도 거기서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고 어우러져 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숙소로 돌아왔죠. 다음 날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놀랍죠. 많은 사람들과 쇼핑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브랜드와 쇼핑몰이 있었고 길거리 음식들과 많은 길거리 행사들까지 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거리였습니다. 역시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명동에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더 많았고 10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신청했지만 30명이 중국 사람이었고 10명이 일본 사람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인터뷰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왔죠. 그 다음 날은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태원이나 명동에 비하면 사람들의 나이대가 젊었고 패션이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버스킹의 멋있는 문화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공연 문화와 실수를 하더라도 응원을 하는 문화는 따뜻함이 가득해 보였죠.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튜버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고 다행히 홍대에서 손쉽게 하고 저 역시 홍대에서 놀다가 들어왔죠. 마지막 날은 강남이었습니다. 세 개의 동네랑은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고 고급스러운 자들과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USVERS 알고 있었지만 USVERS 눈으로 바라본 강남은 일본 부촌이랑 비교를 해도 일반 서민들로 만들 정도로 고급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강남에선 직장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쉬고 등교를 한 날 험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저희 쇼타임이었죠. 험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저희 쇼타임이었죠. 영상을 깔끔하게 편집을 해놓았고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람인 것을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경호원인 것처럼 나를 챙기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총 200명의 한국 사람들을 인터뷰했지만 대부분 일본 사람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고 일본 정부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이 싫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전수 방류 역시 일본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일본 정부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딱히 일본 사람에겐 불만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딱히 일본 사람에겐 불만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를 다 했더니 모든 한국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생각하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서류로 남아있는 것이고 사과와 관련된 건 진정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면 액세서리에 전범기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들 자체에는 크게 불만이 없는 상태였죠. 사실 첫날 공항을 도착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실은 다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내가 일본 사람인 것을 신경 안 썼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고 써있는 명찰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국을 다녀오면서 크게 느낀 것은 사실 저런 것을 확인했다는 생각보다 일본의 인프라는 낡아 빠질 대로 낡아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수리할 생각이 없어서엔 주기적으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땅에서 쏟아오르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본의 시스템이 상당히 구닥다리로 보인다는 거였죠. 한국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항상 보수하는 느낌이 있을 만큼 깨끗했고 공공기관은 굳이 간단한 서류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무인 기계를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몇 분 걸리지도 않고 한국은 이제 현금을 불편해할 정도로 카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한국으로 떠나기. 선생님의 책상에서 책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험한 서적들이었고 선생님은 잘못된 지식으로 한국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의가 없지만 선생님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런 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잘못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왔을 때는 선생님에게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한국을 가는 게 몇 년은 밀렸을 거고 덕분에 몇 년을 앞당겨서 제 눈은 확실히 빨리 트였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일본 사람보다 키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멋있고 예쁩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을 최고의 배우자로 뽑는 이유도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결국은 선생님도 영상이 있는 제 발표에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셨고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었다는 데서 다들 한국을 한 번쯤 방문하고 싶다고 저에게 와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교생에게 유명인이 되어버렸고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계속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 1, 2년 안에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